현대모타그룹 2024년 1분기 실적을 비교 분석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티컬 평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제 분석이 항상 크리티컬하긴 합니다. 어, 일부러라도 좀 붙여봤습니다. 3개사를 비교 분석해보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을 비교하면은 매출이 현대차가 18조 4천억 원대, 기아가 15조 7천억 원대, 현대모비스가 거의 뭐 9조 원대라기보다도 8조 9천억 원대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금액이 매출액 비례로 얼마냐 하는 것을 여기다 표시해 봤습니다. 기아차가 매출액에 대해서 10% 정도, 10분의 1 재고만 가지고 있다. 이건 상대적으로 재고 회전율이 높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5.5%로 가장 높습니다. 이거로 보면은 기아가 이 3개사 중에서 그 가장 짭짤하게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어요. 현대차가 8.4%고 현대모비스는 뭐 하나의 그 이 물류 회사 성격이니까 2.8% 정도 수준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 영업이익까지 비교하면 그렇고 영업의 부문을 보면은 현대차가 금융손익으로 이익 배당을 받는 금액이 매우 큽니다. 3조 3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세전 이익이 5조 원대고 기아는 2조 7천억 원대,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7,923억 원이 됩니다. 당기순이익으로도 그 뭐 가장 높죠. 이렇게 돈을 버니까 국가의 세금을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어디냐 또 그러면은 현대차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다. 법인세를. 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 총포괄손익이 뭐 똑같은 순위로 이렇게 나갑니다. 현대차가 기아차의 최대 주주이므로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도록 경영 전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 구조 틀이 영업이익까지는 기아가 항상 많게 나온다. 그게 기아가 히트치는 차가 많아서 그런 거냐? 뭐 그런 그 제품 믹스라고도 이제 본인들은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가 않고, 현대차가 운영 경비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루풋 회계로 비교를 해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요거를 빼면은 그게 이제 스루풋 금액이 나오는데 스루풋까지는 그 금액이 제일 커요. 그리고 스루풋율로 봐야죠. 그러면은 36.7%고 그 기아가 36.6%니까 0.1% 차이지만은 금액으로 보면은 이제 6조 7천억 원대하고 5조 7천억 원대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료 비율을 요거다가 미리 좀 뽑았는데 현대차가 재료 비율이 0.1% 낮고 그 다음에 스루픈율은 0.1%가 높습니다. 이런 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요걸 다 합치면 100이 되겠죠.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현대모비스는 73.5%고 매출 재료 비율이 그러면은 그 스르픈율이 26.5%,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스르픈율이 제일 높은 데가 가장 성과는 좋은 데다. 스르픈율까지만 보면은 현대차가 1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경비로 와가지고 어, 현대차가 거의 5조 2천억 원대가 나갔고 기아가 3조 3천억 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2조 1천억 원대가 나갔는데 요게 이제 운영 경비율로 보면은
28.2%예요. 그 기아가 21.7%고 여기에서 갭만 하더라도 7%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기아의 영업이익보다 항상 작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현대모비스 빨간 줄을 표시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여기도 그 운영 경비가 좀 뭐 중간 정도 선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본 거에 좀 불과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 지표를 내릴 때는 TO의 생산성으로 보면은 요 아주 그냥 간편하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현대차가 1.30, 기아가 1.73, 현대모비스가 1.11이니까 기아가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요거 하나 가지고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대목은 현대차의 운영경비 내역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규모가 크고 직원 수가 많아서 간접비들이 더 추가로 많이 발생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재고자산 전체 금액만 비교하면은 아까 그 이 원가 회계에서 그 매출액 대비 비율은 얘기를 했으니까 절대 금액으로 현대차는 이번 1분기에 3%를 재고를 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줄였어요. 딴 데는 다 증가했습니다. 전체 증감률은 이제 스르프 분석하는데 크게 이, 에, 말하자면 반영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감소시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르픈 영업이익이 더 높게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재고 회전율에서는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중에 또 비교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 뭐 재고자산 변동과 원재료의 사용액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요게 각 회사마다 좀 약간 복잡해요. 왜냐 그러면 재고자산 명세에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상품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다 원재료 사용액에 여기 다 포함시킨 거로 그렇게 일단 해석이 됩니다.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 여기 나와 있고 운영경비가 있고 이 비교표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볼 거는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어요. 요게 총 제조 비용에서 가공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어디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냐? 가공비가. 현대차가 18%고 기아가 13%고 현대모비스가 17%입니다. 이 가공 비율이 이만큼 기아가 낮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현대차는 왜 이렇게 높으냐?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기아는 원재료 사용액에 상품 판매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고요. 여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단계를 해볼 때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는 WC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재고자산 변동범위고 회사도 그렇게 똑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아만 갭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추적을 해보니까 상품의 증감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또 상품의 증감액을 안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아까 원재료 사용액이라고 그냥 하나만 돼 있는데 거기에 딴 데는 상품 매입액으로 들어가야 되고 기아는 뭘로 들어가야 되냐면 상품 판매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진이 안 들어가 있는 그 출고액 요런 게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같은 그룹이면서 나중에 이제 뭐 현대가 기아를 먹었습니다만은 연료는 뭐 기아가 더 오래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해진 게 좀 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현대가 점령군으로서 기아를 먹었다고 한다면은 자기네들 어떤 표준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데
수십 년이 지나도 이걸 못 바꾼다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단계로서도 이제 같은 그 차이를 내고 있죠. 네. 요런 게 이제 눈에 가시처럼 딱딱 나오게 되는 거. 문제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이걸 현대차 거를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2,460억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2,460억 동일한 금액으로 감소해야 되는데 2,484억 원으로 24억 원이 더 줄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 그랬는데 환입을 잡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합치면은 오히려 갭이 49억 8천만 원으로 더 늘어납니다. 기아는 486억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486억이 줄어야 되는데 1142억 원이나 줄었어요. 656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해먹었니? 이렇게 물으니까 평가 손실 그 빼고 보면은 654억 2,800만 원의 자재를 어딘가 해먹었다. 아주 그냥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를 추적할 길이 없어요. 뭔가 특별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야 654억 어디 해먹었어?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공인회계법인은 감사 수준은 도대체 이런 것을 간과하고 감사하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가요. 분기에는 감사를 안 하는 모양이죠. 연간만 감사나요? 아닐 텐데 그 분기도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그 스루프 타임즈에도 소개한 그 이 회계법인의 고민들 그 본업이나 충실히 좀 해라. 감사 업무나 뭐 딴 데 M&A 그따 있고 뭐 해서 하지 말고 안 나가서 고민이다? 아니 회계법인도 장사 안 되면 잘라야지. 뭔 얘기냐? 이런 얘기고요. 그 로스쿨 나와도 그냥 공인회계사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잘못됐죠. 회계사는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서 뭐 하는 거 했는데 로스쿨 출신들이 너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거야. 과잉 생산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의대 정원도 과잉 생산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 넉넉하게 좀 너무 사회적 신분이 자기네들이 무슨 귀족처럼 행동하고 그따식으로 하면은 옛날에 뭐 병원에 가면 반말 딱딱짓거리고 의사놈이 요즘은 안 그러지만은 되게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요. 병원에 가면은 그런 것도 있었죠. 의사라는 게 특급 계급이 아니잖아요. 민주사회에서는 뭐 그래야 되는 거지. 이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좀 회계가 쉬워야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해서 지들이 좀 잠깐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회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냐 그런 얘기예요. 운영 경비에서 뭐 따질 거는 인건비 하나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딴 것도 있지만 연간 평균 임금이 그 기아가 1억 5,800만 원으로 제일 높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모비스가 1억 3,900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대가 가장 낮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직원 수가 7만 3,500명이라서 관리직보다도 생산직이 꽤 많다는 얘기겠죠. 또 고용 보장도 좀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자르고 싶을 때 못 자르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차하고 기아가 다른 비용은 몰라 다른 그 감가상각비 이런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는 금액을 표시하는데 제가 감가상각비를 소개 안 시키는 이유는 그건 어차피 그 현금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상각법에 의해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타 비용에 다 몰려 있는데 이 기타가 기타가 아니고 기타를 좀 더 브릭다운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현대모비스가 그 적절하게 브릭다운을 했어요. 물류관리비 1214억 원,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가 5220억 원이나 나가고, 그러면은 이런 거 다 합치면은 그 기타 비용이, 기타 비용으로 다 몰았다면은 이게 한 1조 한 4천 해서 저기 기아보다도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운영 경비가 가장 높아 영업이익이 낮은데 그 원인을 찾기에는 비성분 자료가 기타 비용으로 너무나 단순화되어 있어요. 이 2조 6천억에 뭐가 그렇게 많이 나가느냐? 현대모비스 비율을 들어보면은 아마 그 현대차도 지급 수수료 나가는 게 꽤 많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 외주비 주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직영 같은 동일 잡에는 동일 임금을 준다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하청업체 직원도 뭐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저는 궁금하다 이 말이죠. 그런 거는 노출을 좀 안 시키고 있다는 게 좀 또 그렇게 자꾸 숨기는 게 많으려고 그러는가 몰라요. 그리고 현대차 노동 생산성이 그러니까 가장 낮죠. 6.2예요. 가장 높은 데가 현대모비스고 기아가 7.3이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말해준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노동 생산성 다들 그 원가세계 노동 생산성 노동 생산성 하니까 그래 나도 계산해 줄게 했는데 이게 원래는 그 제품 생산액 어떻게 보면 총 제조 비용으로 총 제조 비용이 제품 생산액이겠죠. 동의옵니다. 그런데 그거로 해야 되느냐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스루풋을 하는 사람이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는 내 물건만 핸들링 하는데 노동비가 들어간 걸 따져야지 왜 그 관리직이 쓸데없이 지급 수수료 나가고 그다음에 지들이 낭비하고 그런 거를 총 제조 비용에 그걸 다 집어넣는데 그걸 왜 노동 생산성을 왜 우리가 독박을 씁니까? 요건 그 제가 근로자 편에 서서 아니 또 있지만은 기왕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재료비 가지고 우리가 그 싸움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그 생산성을 보자 그런 얘기예요. 현대차가 직원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6.1은 낮습니다. 적어도 현대모비 수준으로 그 내역을 브릭다운해서 공시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크리티컬하게 하고 넘어가고 크리티컬하게 비판할 게 또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듀퐁 ROI를 소개하고 있는데 요거 뭐이 ROI 요거 하나 보면은 기아가 7.5%로 가장 높죠. 이거는 임원들 보수 주는 기준으로 삼으면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기아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총자산 회전율로도 제일 또 많이 회전율이 높고 이 총자산 회전율은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발휘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0.25면은 뭐 1분기니까 0.25면은 1분기에 할 만큼 했다 이런 게 되는 거고 0.1이면은 할 만큼 못한 거고 현대모비스가 딱 4분의 1만큼 할 만큼 한 거예요. 근데 기아는 더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2024년도 매출액을 예상할 때도 좀 더 높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드디어 이제 나오는데 기아가 7.3회전으로 분기에 그러니까 3개월에 7.3회전이니까 3으로 나누면은 한 달에 2.2 한 1회전 그러니까 한 보름 만에 한 번씩 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물론 현대차도 양호한 수준이고 현대모비스도 양호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기아가 더 특출하게 더 좋다 이런 얘기고 스루픈율은 그래도 현대차가 체면을 유지해서 0.1% 스루픈율 높다는 얘기고요. 어, 그 용어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높은 기업이 영업이익률도 높다. 또한 TOE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영업이익률도 높다는 것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보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가 느리나 현대모비스의 경우는 반대로 납품협력업체에 대금을 상대적으로 빨리 주고 있다. 자기네들 수금 속도는 석 달에 한 번 수금 한 꼴인데 어, 대금 지급은 더 빨리 줬다 그런 얘기죠. 뭐 이거 회전수가 늦는 거가 또 문제는 있지만 자기네가 수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협력업체한테는 빨리 준다. 그런 건 있죠. 근데 이런 거 개별 분석할 때 느낀 건데
현대모비스가 납품을 자기네들도 받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을 너무 후려치니까 대금은 빨리 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보게 돼요. 그래서 세 군데 거의 그 어떤 그 이 회전율과 스루픈율의 추이를 보니까 다 똑같이 나와요. 회전율은 다 하락을 했는데 스루픈율은 올라갔다 이게요. 그렇게 세 회사가 모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세 회사 모두 부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고 판매 가격도 상승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요거가 이제 통계상 그 매트릭스 표에 여기 네 번째 해당하는 거고 다 상승해야 돼요. 원재료 가격도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상승해야 됩니다. 더 하나 제가 그 변호를 한다 그러면 수량으로도 산출해서 회전율이 하락한 걸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개 회사 거를 한 군데 하다 보니까 글자가 작아졌는데 문제는 이 세 회사 모두가 국제 기초 원자재 가격을 원재료 가격으로 공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아냥을 했어요. 선생이 바람풍 해도 너희들은 바람풍이라고 발음해야지. 그거 메뉴에 그 금융감독원에서 그 제시해 놓은 그 메뉴가 원재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도 당신네들이 볼 때는 그 원재료가 직접 납품하는 회사의 그 부품 가격이 원재료 아니냐. 이거는 그 초등학교 애들도 알 것 같은데 그 왜 이거로 하는지 저는 이거를 곰곰이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그래요. 그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국제 원자재 가격이 모두 하락했으므로 부품 납품 협력 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냐? 아니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그 주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반증 추론은 납품 단가가 인상돼야 하는 거고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을 무효화 그래서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무효화 못 시키고 반증도 안 되죠. 그러니까 실패할 거라는 얘기예요. 판매 가격은 뭐 다 인상이 됐습니다. 아주 이게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는 3.1% 인상시켰고 기아차는 0.9% 인상시켰고 현대모비스는 10.6%나 무려 인상이 됐어요. 요거가 뭐 자기네들 누구한테 팔겠어요? 현대차고 기아차한테 물론 다른데 아마 안 나갈 거예요. 그 무슨 저 경쟁 그 업체나 뭐 이런 데는 음,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른 현대모비스하고 또 현대그로비스라고 있고 현대위아라는 데도 있는데 그런데 말고 다른 데에서도 직접 현대차하고 기아가 들어오는 데가 있을 거 아니냐. 모두 100%가 자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닐 거니까 거기도 10.6%만큼 인상해 줬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반중 추론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그 논리는 이런 그 반증주의 논리에 의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좀 과학적인 철학으로 좀 그래도 최소한 접근하는 건데 제가 이 만들어낸 가설이 결과 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원인 과정은 제가 보류할 수밖에 없다. 레저베이션이라고 그래요. 뭐 그 CRL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원어는 지금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비판을 하기 위해서 왜 짜증이 나냐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을 국제 기초 원자재 가격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 당신네들이 그 예를 들어서 철강제 원재료를 갖다가 그걸 가공해서 거기서 바로 차를 만드냐? 응? 뭐 구리 가격이나 그런 게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구리를 사가지고 당신네들이 다 가공해서 완성차를 만드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거 중간중간에 다 그걸 가공해가지고 납품하는 사람들한테 최종산 가격을 얘기해야지. 뭐 사람 헷갈리게 만드냐 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품 가격을 국제 기초 원자재 가격으로 공시한다면 그러면 손익 증감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왜냐하면은 타 납품업체 납품 단가 후려치기를 은폐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더라고. 제가 가정 원인을 세워봤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원인이 맞다면은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그 현대 모비스는 10.6%나 인상을 해준 거 아니냐. 그리고 딴 데는 안 올려줬으니까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국제원자재 가격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추궁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이 정도면은 막강한 검사력일 것 같은데 수사관이라면은 에, 분명히 좋은 의도로 근본 원인 말고 이거를 이프를 바꿔야죠. 이프를 부품 가격으로 하면은 이런 오해는 안 살 거 아니에요. 이런 오해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자 1차 출원과 2차 출원은 하락 출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하락한 게 맞냐? 그러면은 실제 다른데 이 자회 사건은 올려줬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내려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안 올려준 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방향이니까 이제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 올려야 돼. 원재료 부품 가격 올랐어야 되고 판매 가격이 상승했어야 되는데 원재료는 기초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나오니까 반증 실패고 판매 가격만 확인이 되니까 50% 성공. 그러니까 입증 실패다고 봐야죠. 50%가 확인이 안 되니까 원재료 부품 가격이. 그래서 이건 조견표로 해본 거고요. 이 원가가 2.1% 올랐는데 현대차는 3.1% 그 원재료 가격은 이상 없고 이 가공 비율이 그렇게 올라갔죠. 그 현대차는 기아는 원재료가 오른 게 없는데 0.9% 올렸고 현대모비스는 거꾸로 원재료 가격이 2.2% 내렸는데 10.6% 상승한 거로 돼 있고 이런 자기들끼리는 좀 이익을 주고 받으면서 이 납품 진짜 이 현대그룹이 아닌 그런 데서 납품하는 사람들한테는 가격을 후려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꾸 들게 만들게 합니다. 만약 근데 좀 더 제가 근데 현대차 그룹을 옹호하는 의미에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원재료 부품 가격이 하락했어도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높게 인상되었다면 상대적으로는 납품 가격이 상승했다고 추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도 실제 납품 가격 추이를 공개해야 가능한 추론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에, 그 비율로 그러니까 그 비율로 지금 봐가지고는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인상이 됐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대차 그룹을 좀 옹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견해도 내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실제 납품 가격을 그 부품 이 원재료 구매 가격을 해야 되고 상품도 넣어야 돼요. 사실은 상품도 그렇게 좀 투명한 공개 기업이 국민 기업이 됐는데 이제 근데 국민 기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제가 그 자꾸 중국하고 디커플링 하자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이 현대차도 작년에 제가 봤을 때 현대차의 그 외국인 지분율이 한 28% 정도 됐는데 1분기에 지금 보니까 한 40% 선이에요. 기아도 그렇고. 이거 의도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빠질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삼성전자가 56%예요. 그 빠지더라도 팔자 할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기네들의 이제 영향력을 그 해가지고 이익 배당도 많이 해라, 돈도 많이 버는데 이런 얘기하고 또 뭔가 경영 간섭이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지금도 경영 간섭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본 내용들 쭉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측 재고 회전율을 보면은 기아가 그래도 연간 29.1회전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 24회전 한다고 그러면은 그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넉넉히 봐줘가지고 현대차가 21회전, 기아차가 30회전까지는 넉넉히 할 것 같고, 현대모비스가 26회전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재고를 그 현대차가 감소를 시켰을 때는 이 예측 금액이 원가 회계보다는 그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한 데는 거꾸로 그 이 스루풋 회계 기준은 낮게 그 예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러냐? 그거는 제가 그렇게 거기까지 이렇게 그 원인 결과를 쭉 찾아갈 수준은 안 되고, 이 알고리즘 산식이 합리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지만 그거에 의해서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건 경험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개본이는 WCA가 여기서는 감소해서 높게 나오고 여기는 다들 증가했으니까 이제 그 예측이 예가가 낮게 나온다. 이런 부분은 그 여기에 그 현대차의 경우에 이렇게 해당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대차에만 이렇게 해당하겠다. 딴 데는 그 반대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니까 원가 기보다 낮게 나오고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길게 설명한 것을 조금 더 다시 다듬어 가지고 다듬지 않고 그냥 다 이제까지 한 얘기를 매출과 재고 측면, 그다음에 제조 비용, 제조 원가 측면, 그다음에 운영 경비, 그다음에 가공비 회전율과 배부 자산 회전율과 스루풋율의 그 출원 회계 투명성, 이런 논의를 한 것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이거를 또 스루풋 컨스트레인 타임즈에 또 거기까지 넣어서 방송을 좀 할 것입니다. 어, 현대차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기 때문에 저희 스카이어 그 콘스트레인 타임즈에서의 그 직접 이거는 그 만든 기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